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돈이 되는 라디오.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에서 가장 강자. 정말 맞아요? 라고 어떤 분이 정하신 거죠? 제가. 여도은 앵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봬요. 그러게요. 네. 지금 문자로 우리 5090님이 네. 아마 유튜브로 지금 제 헤어스타일 바뀐 걸 본 것 같아요. 제가 앞머리를 옷의 여아처럼 잘랐거든요. 그러더니 굉장히 산뜻하다면 여도은을 이겨라 네. 미션 성공했다는데 우리 그러니까 언제 대결했어요? 무슨 미션이 있었나요? 왜 자꾸 김혜민 PD와 저를 경쟁 구도로 놓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네. 5090님이 여도은 앵커 지난주에 김우성 PD님하고 네. 방송할 때 분위기가 더 좋았던 것 같다고. 근데 이게. 제가 다시 듣기로 들어봤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김우성 PD님은 김혜민 PD님이 쓰지 않는 언어를 구사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혜민 PD님은 네. 경알못으로 컨셉을 잡고 하시는 거잖아요. 소시민적인 언어. 네, 근데 굉장히 전문적이신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거의 좀 이렇게 약간 말려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굉장히 네.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네, 저랑 네. 할 때랑 다르게. 근데 저는 사실 김혜민 PD님이랑 하는 게 더 좀 네. 재밌고 네. 유쾌해요. 이제 와서요? 지난번에는 너무 약간 이제 진지한 느낌으로 가가지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럼 우리의 그 분위기대로 발랄하게 네네. 그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오늘 주제, 이거 저를 위해 준비하신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저를 이제 많은 분들이 소비 요정이라고 그렇죠, 부르세요. 그렇죠. 요정이시네요. 네, 소비 예. 요정인데. 앞머리도 요정 같으시고. 네. 원래 우리 여도은 앵커도 네. 저를 뛰어넘는 소비 여왕이었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요정 여왕. 네, 저는 사실 이제 소비 악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실 소비 앞에, 소비 뒤에 뭐 요정이나 여왕 이런 거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소비를 너무 악마처럼 많이 해서 약간 돈 좀 그만 써라.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는 게, 내 남편 돈, 내 남자 돈 좀 그만 써라. 뭐 이런 얘기를. 거기서 내 남자는 아빠의 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제 남자는 아니니까요. 저희 아빠고 네. 어머니 남자죠. 그래서 내 남자 돈 그만 써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게 돈을 좋은 데 쓰고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네. 월급이 만약에 남는다. 그러면, 남는구나. 나에게 또 소비할 여력이 생겼어. 이런 느낌의 정말 무모한 그런 소비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근데 제가 한 2년, 약 2년 전쯤에 참 존경할 만한 친구를 알게 됐어요. 그 친구의 돈을 모았던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세 사람이 아직은 약간 좀 더 개화가 필요하지만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비 여왕으로 살던 삶을 2년 전에 한 귀인을 만나면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네. 이제 소비 여왕의 자리를 내려오게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그쵸. 우리 작가 아버지가 너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잡혀가는 줄 아냐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런 말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우리 엄마의 남자의 돈을 저도 이렇게 펑펑 쓰다가 지금은 제 남자의 돈을 쓰지 않죠. 제가 돈을 스스로 버니까요. 벌어서. 예.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 경제가 발전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 오늘 우리 여도은 앵커한테 이 소비 줄이는 법을 배워서 저도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정말요? 저랑 일단-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들어보고. 청취자들과 약속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네. 잠시 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할 텐데 지금 결심하시고 공표한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거의 금연을 하는 수준의 사람의 마음 같은데. 그렇죠. 금쇼. 네. 자, 그러면 이 습관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그 방법을 알기 전에 일단은 소비에 대한 개념 정리를 우리가 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돈을 쓴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다 있어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과연 소비하는 것 중에 얼마나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정말 써야 해서 돈을 쓰는 것인가? 제가 사실 뭐 전문적으로 통계를 내린 건 아니지만 제가 소비를 줄이고자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절반 이상은 정말 쓸데없이 돈을 썼던 거더라고요. 우리가 뭐 물건이 없어져 뭐 다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네. 예뻐 보여서 지금 혜민 PD님이 하고 계신 그 귀걸이 정말 필요해서 사셨나요? 정말 예뻐 보여서 사신 거잖아요. 예뻐 보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당위성을 부여하면 할 말이 없지만 네. 우리가 효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귀걸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목걸이 없는 거 아니고. 그럼요. 저도 오늘 좀 주렁주렁 하고 왔는데 그러게요. 이게 사실 없어서 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뻐 보여서 자꾸 하나 두 개 사게 됐는데 그런 소비만 줄여도 돈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돈을 안 쓸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구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save the money. 돈을 쓸데없이 나가는 그런 돈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네. 돈들을 구할 구해야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굉장히 사람이 꼭 필요한 데만 돈을 쓰고 네네. 살아야 되나?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필요한데 돈을 쓰는 것을 넘어서 무언가 돈을 쓰고자 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미래를 네. 봤을 때 정말 내가 뭐 갈구하는 희망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쓰게 되면 그런 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나는 사실 내일이 없이 살고 싶다. 오늘이 행복하면 나는 좋은 거다. 그러면은 소비하고 싶으신데 많이 쓰시고 충분히 그런 소비하는 삶을 즐기셔도 돼요. 그러나 나에게는 목표가 있다.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뭐 좋은 차, 아니면 돈을 많이 모아서 더 뭐 좋은 데 쓰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소비를 좀 줄이는데 그 방법들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약간 제목을 하나 지어왔어요. 네. 이 MBC인가요? 어쨌든 어떤 프로그램에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해줘 우리 돈즈 이렇게 돈들을 좀 구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마구마구 낭비해서 써버렸던 저의 소비 습관을 좀 반성하면서 제가 실제로 실천했었던 네. 7가지 방법 제가 사실 올 초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법을 오픈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정말 특별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봐야지 하면서 네. 했던 방법들 중에 가장 먼저 차단하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방법. 네, 차단입니다. 구해줘 우리 돈즈의 첫 번째 방법은 차단하라. 뭘 차단해요? 그러니까 쇼핑을 할 만한 것들에 의해서 내 눈을 그리고 나의 몸을 차단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사실 뭐 쇼핑몰에 가게 되면은 어쨌든 뭐라도 한 개 사고 싶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차단하고 그리고 요새는 사실 오프라인에서보다는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쇼핑몰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경주마도 아니고 네. 이렇게 직선만 네. 볼 수는 없잖아요. 사람 눈이라는 게 그쵸. 360도 이렇게 다 볼 수 있게끔 신이 만들어 근데 주신 그것도 눈을. 약간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 같아요. 이게 쇼핑몰이 보이면은 저기 한번 구경이나 가볼까? 이런 거조차 구경해서 뭐 하겠어. 또 돈만 쓰겠지. 그 온라인 쇼핑몰도 이제 심심할 때 뭐 출퇴근 시간에 자꾸 그런 거 브라우징하면서 보면은 뭐 하겠어요. 구매하기로 자꾸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구매하기 자꾸만 누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두 번째 방법 위시리스트 담기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위시리스트 경우에도 담기. 네,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손쉬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그들이 입은 게 내가 입은 것처럼 예쁠 것 같고 막 내가 입으면 예. 그들같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네. 보게 되는데 이게 위시리스트에 일단 사고 싶은 거를 쭉 담아둬요. 그리고 나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영어 한번 쓸게요. Keep and waiting. 좀 이렇게 Keep and waiting. 예, 담아두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걸 살만한가? 정말 필요한가? 내가 입었을 때도 과연 저들처럼 예쁠 것인가? 고민을 한번. 자아 성찰을 하는 그쵸. 시간이 필요한 거군요. 예,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도훈아 이거 사야겠니? 혜민아 이거 사야겠니? 하면서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세세한 룰을 저는 만들었어요. 스스로가요? 이제 보통 요새 직구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세세한 룰 중에서 나는 관세 범위 안에 안 들면 안 살 거야. 관세 범위 200불 넘으면은 세금 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 안 산다. 혹은 배송비가 무료가 아니면 안 살 거야. 사실 저는 지난 주말에도 한 직구 사이트에서 뭐 35% 추가 세일 한다는 거예요. 팔랑팔랑하죠.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고 싶어 하는 물건이 관세 범위를 초과하고 배송비도 무료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안 샀어요. 위시리스트에 담아두고 그냥 뒀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실천이고 작은 원칙인데, 네. 삶을 보면 사실 이런 작은 것을 잘 절제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네. 큰일을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큰일 저도 하셔야죠. 큰일, 그쵸. 네. 큰일 하려면 이 작은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쵸. 혹시 청취자분들 오해하실까봐 제가 소비 요정이 붙은 건 저는 뭐 이런 관세 범위 이런 근처도 못 갑니다. 저는 그냥 저는 거의 중국 경제를 살리고 뭐 10,000원, 20,000원 이런 것들 사는데 근데 이게 쌓이니까 엄청난 크죠. 거예요. 그리고 10,000원, 20,000원짜리를 사면 어떤 거에 빠지게 되냐면 네. 내가 10,000원도 못 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내가 이렇게 아이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일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 20,000원도 못 써? 그쵸. 이런 생각으로 나 스스로를 맞아요.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소비 규모가 작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런 원칙들을 세워서 조금 더 그 횟수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사실 우리가 뭐 입고 신고 꾸미고 그리고 요즘에는 화장품 소비도 많이 하잖아요.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있고 그 화장품 쓰면 주름이 펴지고 얼굴이 뽀얘지고 잡티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화장품들 참 많은데 사실 혜민 PD님 지난주에 물건 뭐 사신 것 중에 뭐 소비 어떤 거 하셨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하나만요? 네, 하나만. 여러 개 사셨겠지만 그중에서 뭐 하나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24,900원짜리 원피스 샀습니다. 원피스 하나 사서 그게 없어서 사신 건가요? 원피스가? 아유, 없어서 샀겠어요. 그 원피스는 없죠. 그러니까 그 색의 그 감의 그 디자인의 네. 이 가격의 원피스는 물론 없죠. 근데 아마 찾아보면 비슷한 느낌은 있을 거예요. 있죠. 예, 그러니까 저희 비슷한 신랑은 느낌. 이 옷 분명히 뭐가 봤는데 옷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조차 소비를 안 하기 위해서 효용성을 참 따져보면 내가 이 비슷한 거 있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런 소비조차 좀 줄이면서 그게 나중에 모이고 쌓이다 보면은 큰 돈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차단 이야기 드렸는데 네. 차단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예 정신을 다른 데다 두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시험 공부할 게 있어서 한 2주 넘게 공부만 했던 그런 시절이 잠깐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카드값이 절반으로 준 거예요. 아니 근데 그 2주 시험 공부 끝나면 그 받은 스트레스를 폭발하게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약간 좀 계몽을 했는지 그러고 나서 약간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소비를 안 하였다고 해서 제가 뭐 불편을 겪었다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비를 줄이고 나서 카드값이 줄고 나에게 남는 잉여 현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도 이걸 좀 실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나만의 소비 룰에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접목시켜서 달마다 뭔가 금액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소비군 뭐 이번 달에는 내가 옷을 너무 많이 샀으니까 이번 달에 정말 의류 관련된 거는 사지 말아야겠다. 혹은 혜민 PD님이 사랑하는 액세서리는 이번 달에 좀 사지 말아야겠다. 품목을 네, 아예 정해서 그 돈에 그리고 따로 한번 모아보세요. 내가 이거 살 때마다 10,000원, 20,000원 안 사면 따로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한 달 뒤에 그 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 안 사도 딱히 불편한 거 없고 그렇다고 내가 귀걸이, 뭐 목걸이 못 하고 다닌 거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점차 소비의 습관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저도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테크의 방법보다는 정말 습관을 들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소비 요정인 저를 이제 요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한때 소비 여왕이었던 우리 여도운 앵커가 이 인터뷰를 준비해 왔는데 8703님이 매진 임박 뜨면 어떻게 하냐고. 매진 임박? 그런 거는 사실 저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도 없는 거잖아요. 시간과 여유를 안 주죠. X 버튼을 누르세요. X 버튼. 이게 마지막 눈을 감아요, 하나. 그냥. 마지막 하나. 근데 그게 사실 거기에 한계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장 현혹될 수 있는 게
세일 그 빨간 글씨 있잖아요. 그게 빨간 글씨 효과라는 실질적인 전문 용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마치 판매자가 손해를 보고 우리한테 파는 것 같은. 이거 안 사면 네. 제가 손해볼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네. 효과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똑똑하게 벗어나야 해요.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레드선이네요, 완전히.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3만 원짜리를 할인해서 15,000원에 한다. 그러면 15,000원이 나가는 건데 15,000원을 버는 깎는 것 거라고, 같아요. 버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는 게 요즘에 보면 SNS 마켓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게 보면은 늘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들은 구매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놔요. 그 기한이 아니면 못 사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게 그렇죠. 만들어요, 사람을. 그래서 그 기한 안에 사야지 내가 저 물건을 아니면 영영 못 만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해서 홈쇼핑도 그렇고 그런 SNS 마켓도 그렇고 기한을 정해놓은 판매는 네. 아예 보지를 않으시는 게 오히려 나의 소비에서 네. 빠져나가는 돈을 좀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지금 7가지 규칙을 알려주신다고 네. 하셨어요. 첫 번째는 차단하라. 차단 그 안에서도 뭐 위시리스트 방법 위시리스트. 있었고 그리고 이제 관세 범위 나만의 세세한 룰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제 아이의 그런 환경에 있어서 시간조차 거기에 주지 않는 방법 금액을 제한하는 그런 세세한 방법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 내가 10,000원도 못 쓰나? 육아하는데 10,000원도 못 쓰나? 이런 네.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럼 스스로에게 보상을 한 번씩 해주는 거죠. 가끔. 그런 게 오히려 더 약간 꿀같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단순히 푸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보상을 받음으로써 진짜 근본적인 힐링이 될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물건 하나 사더라도 더 고민을 하게 돼서 정말 필요하고 잘 사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거 알 수 없어요. 잘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민을 하고 나서 스스로에게 뭐 물건 하나 사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스스로 셀프 독려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약간 저 사람 약간 조금 좀 정신이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가끔 거울 보면서 옷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내가 명품인데 이렇게 스스로를. 그건 아니고요. 그건 잘했다 도훈아. 네가 그거 안 사도 넌 충분히 매력 있는 아이야. 정말 그거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미친 사람 같은데요.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셀프 칭찬을 해요. 아, 그게 정말요? 되게 스스로에게 큰 힘이 돼요. 남들이 혜민 씨 되게 예뻐요. 이거보다 스스로에게 혜민아 너 되게 멋있는 사람이야. 너 이거 안 사도 충분히 매력 있어. 이거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 밤 자기 전에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저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진짜 되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랍니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혼자 하기 좀 이렇게 힘들다. 그럼 보니까 혜민 PD님은 작가님이 약간 쇼핑메이트 이런 친구더라고요. 그러니까 걷는 길은 다른데요. 항상 서로 이제 물건에 대해서 살지 말지 고민할 때 나누시는데 이제 작가님도 약간 소비를 좀 줄이셔야 하는 그런 단계에 놓이시는 것 같은데 서로에게 약간 독려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만약에 오늘 혜민 PD님이 나 오늘 이거 안 샀어 하면 작가님이 잘했네. 그거 안 사기 잘했어. 만약에 작가님이 나 이거 사려고 그랬는데 안 샀어. 이거 잘했다. 서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네. 저희는 전혀 반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샀네.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근데 사고 싶은데 뭔가 가격이 약간 내가 사기에는 조금 범위가 크고 이러면 막 불안하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에게 조언을 얻고 싶어서 작가님 나 이거 너무 사고 싶다. 사. 이걸 사야지 PD님이 나라를 구하는 거야. 이런 식의 명분을 작가님을 주더라고요. 끊으셔야 되나? 아유, 이제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더 중요한데요. 그냥 저 소비하고 우리 작가님 택할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안 되는데 네. 어찌됐건 일단 오늘 굉장히 습관을 바꾸는 팁을 주셨어요. 제가 2주일 다음 주에 오시죠? 네. 일주일 동안 해볼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후기 이야기 해봅시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네.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한테 다음 주 후기 보내주시면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드실 거예요?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정말요? 와, 이런 좋은 또 기회. 아까 앞서서 우리 시청하시는 청취자분들께 공표하셨잖아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그 팁이 공표하기예요. 이게 공표하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도 좀 널리 알려야 주변에서 못 먹게 말리잖아요.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못 네. 사게 말릴 수 있는 청취자들이 우리 혜민 PD님이 있으니까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직 소비 여왕의 과도한 소비 줄이는 팁에 대해서 오늘 돈이 되는 라디오에서 함께했습니다. 여도은 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정답 입찰이었죠? 1237님 새싹이신데요. 생생경제 재미나고 유익하네요. 입찰 쉽게 설명해주니 이해가 잘 갑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2497님 새싹이세요. 입찰하셨고 1425님 유익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0596님 좀 전에 아시아나 입찰 관련 CJ 관련 내용 아주 쉽게 잘 들었습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0095님도 입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766님 오늘 새싹님들이 많으셔서 기분이 참 좋네요. 그리고 0340님 입찰 잘 이루어져서 소속된 임직원 직원들 또 관계 업체들의 근심 걱정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이 안에 또 정말 이 안에서 월급 받고 사는 그 생활인들이 많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생생경제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